안녕하세요. 션팡의 사진 이야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진의 조명이에요. 사진의 조명,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조명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명이 바로 스트로브 조명,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바로 지속광 조명이 있을 텐데요. 먼저 스트로브 조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진관에 가시면 사진관 자체는 어둡게 불을 다 끄고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양쪽이나 위쪽에서 이렇게 조명이 빵 터지잖아요. 제품 촬영할 때도 이제 번쩍번쩍하는 조명. 그 다음에 결혼식장 가시면 하객들 나오세요 하고 사진 작가가 원판이라고 해가지고 큰 스트로브 조명을 가지고 뻥뻥 하면서 촬영하는 것들. 이 스트로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만 쓰는 조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광량을 크게 만들어서 한 번씩 뿜어주는 거거든요. 광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속광은 엄청나게 많은 조명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스트로브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개만 있어도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컷으로 탁탁 찍을 때는 그 스트로브 조명이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로브 조명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스튜디오에서 일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서드 포토그래퍼라고 해갖고 뭐 장비를 정리하고 배터리 팩 챙기고, 그때 제가 유심히 봤던 게 브론컬러 배터리 팩하고 프로포토 배터리 팩이 있었어요. 그 두 개의 조명 브랜드가 굉장히 비쌌는데 어떤 스튜디오에 가서 브론컬러를 본다거나 프로포토를 보면 와, 이 스튜디오 돈 되게 잘 버는구나 추측할 수 있었어요. 왜냐? 저는 서드 포토그래퍼이기 때문에 알바처럼 가서 일하고 일당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 같은 거 보면 막 감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명 같은 거에는 학교에서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브론컬러를 본다거나 프로포토를 보면 와, 이 조명 어떻게 사셨지? 이거 1,000만 원도 넘는데? 그래서 야외 같은 데 촬영 가면 조명 머리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대신에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 들고 다니기가 무거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4개를 꽂는 게 있고 2개를 꽂는 게 있는데 스튜디오가 굉장히 잘 되는 데들은 4개, 6개 막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배터리 팩 굉장히 컸어요. 이 책상만 했던 것 같아요. 폭은. 배터리 팩을 왜 쓰냐? 학교 때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게 연사 촬영이라고 해갖고 예전에도 1DX 같은 경우에는 뭐 6장, 8장, 10장, 12장 파파파파파 찍을 수가 있었거든요. 포맥스라고 해가지고 전원을 바로 이제 조명에다가 설치해갖고 찍는 거는 2장, 3장을 연달아 찍으면 이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해요. 기계 안에 전원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2장, 3장 찍으면 방전이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배터리 팩으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 배터리 팩에서 바로바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스토리지 전원 체계다 보니까 연사를 막 찍어도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날아가는 느낌이라든지 머리가 날린다든지 찰나를 탁탁탁탁탁 찍을 때 셔터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찍어도 연사 촬영이 되고, 배터리 팩을 이용해 갖고 촬영하는 걸 보면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아웃풋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진 기술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를 갖고 있는 조명 브랜드의 기술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장비 자체가 특수 장비로 조명이 잘 되어 있는 회사로 일이 계속 몰리는 현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앞에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런 컬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트로브는 자연광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실내에서 찍어도 어느 정도 이 케이빈이 자연광에 맞춰져서 나오는 게 이제 스트로브 조명의 원리인데, 이런 것들이 브론컬러라든지 프로포토가 갖고 있는 자연광에 흡사한 느낌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지 않고 카메라 자체 화이트 밸런스가 좋지 않았을 때는 그 두 브랜드가 사진관에서 스튜디오에서는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기본적으로 스트로브 조명에도 이제 텅스텐 조명의 기능이 하나는 있었어요. 빛이 처음에 조명 자체 붉은 빛이 있어요. 스트로브 조명 안에. 그래서 그 빛으로 이제 카메라는 그대로 있고 조명을 막 이동해 가면서 아, 빛이 이렇게 지니까 이쪽이 빛이 부족하니까 일로 채워야지 하면서 스트로브 조명 치기 전에 모델링 라이트라고 해갖고 그 붉은색 텅스텐 조명을 가지고 미리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설계 자체로 조명이 터진다 하더라도 광량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어둠 속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려면 조명 감독이나 조명 기사님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예전에 박신양 씨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감독님 밑에서. 그때 감독님이 조명 감독님을 또 데리고 오셔갖고 감독님은 카메라 앵글만 보고 조명 감독님은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해드릴까요? 물어보면 마치 인테리어 업자처럼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 HMI라고 해갖고 굉장히 지속광인데 세고, 예전에 영화 찍을 땐 텅스텐이라고 해서 엄청 무겁고 막 땀 흘리고 거기에 오징어도 구워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시겠죠? 열 세가지고 막 메이크업 막 녹아내리고 거기에 이제 나무 집게 같은 거 하잖아요. 왜냐, 종이도 타니까.
보니까 타지 않는 것들만 걸어놓고, 그래서 이 텅스텐 조명에 대한 얘기 조금 다른 얘기 좀 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상하게 미국의 실내는 조명이 붉은색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형광등 같은 거 쓰잖아요. 이제 LED 형광등. 근데 다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둡게 살잖아요. 아시아처럼 막 조명을 많이 쳐갖고 실내를 밝게 하지 않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파란색 눈을 갖고 있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조명이 책 읽거나 뭐 할 때 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했는데, 어쨌든 이 텅스텐 조명이 갖고 있는 3200이라는 붉은색 느낌이 실내 조명의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쓰는데 그게 엄청 뜨겁고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브론컬러나 프로포터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조명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수리 비용도 비싸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에 포맥스라고 한국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시장을 조금씩 가져갔죠. 카메라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조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포토샵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보정이 되다 보니까 연사 촬영을 하지 않는 한 포맥스 촬영으로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고, 자연광의 흡사한 느낌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개성 있는 촬영을 하는 빛의 성질을 많이 다르게 해서 촬영하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식의 시스템을 비용도 많이 내면서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많지 않아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지속광이라고 해가지고 LED 조명으로 많이 바뀌었죠. 색온도를 막 조절할 수 있는 LED 조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먼저 조금 더 설명하면 HMI 조명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 조명이 사라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텅스텐 조명도 좋지만 HMI 조명 같은 경우는 밖에서 촬영할 때 자연광에 가까운 색감을 내주고 수은과 금속 할로겐 물질을 혼합해서 가스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조명이긴 하거든요. HMI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덜 뜨겁고 안정성도 좋지만 워낙 무겁고 이래가지고 C스탠드가 아니라 엄청 큰 거 막 스탠드 세워갖고 막 올려야 되고, 조명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열량도 엄청 많아서 그것도 역시 뜨끈뜨끈하긴 하죠. 그래서 위험하고 떨어지면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하지만 HMI 조명이 선호했던 것들은 이제 자연광에 흡사한 빛감을 낸다는 거.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이제 조명을 뿌려서 색감이나 톤이 일상적으로 보는 느낌을 굉장히 잘 구현해주는 조명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리고 뭐 텅스텐 조명보다 HM 조명이 훨씬 더 수명이 길어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텅스텐 조명 같은 경우 플리커 현상이 많은데 HMI 조명은 거의 없죠. 예전에는 형광등에서 찍거나 텅스텐 조명에서 찍으면 플리커 현상이라고 해서 조명이나 화면이 매우 빠르게 깜빡이면서 이렇게 그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제 HMI 조명이나 고급화되어 있는 LED 조명 같은 경우, 특히 영상용 LED 조명 같은 경우는 플리커 현상이 거의 없어요. 요즘 플리커 현상 때문에 촬영하다가 야 이거 어떡하지? 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거의 없으실 거예요. 플리커 현상을 잡아내는 기술도 이제 LED로 넘어와서 거의 다 안정화가 됐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텅스텐 조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제가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해외 나가서. 이 조명을 저는 거의 다 가로등 위주로 찍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 텅스텐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색온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죠. 3200 정도로 놓고 촬영을 했을 때 밤의 풍경이 환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제 사진은 제가 포장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조명으로 인해서 건물이나 산이나 나무에 닿는 면들이 이 3200이라고 하는 텅스텐 조명에 맞춰서 케빈 값을 잘 옮길 때마다 그 이미지가 약간 예뻐 보이게끔 찍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해외 나가서 촬영을 해보면 이제 LED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량도 풍성하지만 빛 자체가 하얀색 빛이 내려오잖아요. 예전처럼 환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찾으려면 저는 이렇게 텅스텐 조명 아래 피사체가 존재해야 훨씬 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건 제 작품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명이 가지고 있는 빛의 성질에 따라서 구현되는 색감이 이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의 사진 세계에서는 이 조명 자체가 텅스텐이 더 어울린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업 사진으로 넘으면 지금 보시면 이 난라이트라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막 색이 여러 가지로 이제 케빈에 따라서 아니면 색감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배터리를 굳이 큰 걸 갖고 다니지 않아도 작은 보조 배터리만 있어도 충분히 조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색깔이 막 바뀌시죠. 이렇게 케빈 값이 LED로 넘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색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찍을 수도 있고, 카메라 하슈에다 달 수도 있고, 보조 배터리랑 연결돼 가지고 찍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쓸 수 있는 조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인 촬영자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LED 조명도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LED 조명 큰 거 쓰는데, 더 좋은 거 쓰시는 감독님들은 어퍼처라고
브랜드라고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는 지속광 조명 브랜드잖아요. 카메라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어퍼처가 란라이트보다 좀 좋은 면이 더 많아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더 많이 비싸다 보니까 웬만하면 란라이트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처럼 이제 조명은 LED로 많이 가면서 지속과, 예전에는 골프공을 친다든지 공을 맞는 순간이라는 이런 것들이 조명의 기수가 카메라의 셔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전에는 막 공장에서 쓰는 전기 아니면 큰 조명 쓰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발전차 부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카메라 셔터 기술은 더 이상 발전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크게 발전돼 있는데, LED 자체가 전력은 적게 먹으면서도 광량은 많이 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 그 사이에 빛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와서 이제 필름이나 이 CMOS나 CCD에 노광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ED 조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상 촬영용이 아니라 사진 촬영용으로 고속 셔터를 운영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얼리나 이런 거 찍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조명을 많이 갖다 써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라와 렌즈처럼 코가 쭉 길어가지고 밑접 접사 같은 거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조명을 굉장히 가까운 데서 쪼여야 되는데, 이런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영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도 좋고, 조명 자체가 가볍고 앵글에 맞춰갖고 순발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점, 조명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스트로브 조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조명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소프트박스라는 여러 가지를 씌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LED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케이스라든지 이런 디퓨저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가볍게 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부분도 있어요. 빠르게 컬러감을 바꿔가면서 촬영하기도 훨씬 좋고, 그래서 니즈가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LED를 쓰는 게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밖에서 촬영하는 것도 V 마운트에 꽂을 수 있는 큰 배터리 가지고 이제 지속광으로 촬영하는 것도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죠. 왜냐, 요즘은 사진만 담는 게 아니라 영상도 담아서 촬영 현장을 보여주는 뭐 브이로그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도 많다 보니까 지속광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포토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프로포토 자체의 배터리 팩은 거의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조명이 그 정도의 배터리를 가지고 광량을 뿜어내야 되는 사진 촬영이 거의 없거든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고속 셔터를 쓰지 않잖아요. 엘링크롬이라든지 기본적인 프로포토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LED 조명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하는 사진 조명이 이제는 영상 조명의 시대로 가지 않았나. 영상 조명에서 쓰이는 LED, 고효율을 낼 수 있지만 장비는 더 슬림해질 수 있고, 영상으로 쓰이는 조명 장비가 사진 촬영에도 녹아들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스트로브 촬영은 예전처럼 브론 컬러나 프로포토에 배터리 팩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늘 유튜브를 찍어봤어요. 오늘은 사진 조명의 흐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사진 촬영을 할 때 조명의 역할에 대한 좀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